65세의 박순희 씨가 보내온 사연입니다. 저는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서 30년 동안 작은 분식집을 운영했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외아들 민재를 혼자 키웠습니다. 순희의 인생은 아들 민재를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민재가 5살 때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아이는 계속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 언제 와? 순희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아이를 꼭 껴안고 울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순희는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제대로 키우겠다고. 관악구 봉천동 재래시장 한 구석에 작은 분식집을 차렸습니다. 평수는 고작 10평. 낡은 테이블 4개가 전부였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육수를 끓이고 밤 11시가 넘어서야 문을 닫았습니다. 손님이 없는 오후 시간에는 재래시장 입구에서 전단지를 돌렸습니다. 무릎이 시리고 허리가 아파도 쉴 수 없었습니다. 아들 하나만은 제대로 키워야 한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민재는 착한 아이였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엄마 일을 도우려고 방과 후에 가게로 달려왔습니다. 엄마, 내가 설거지할게. 아니야, 민재야. 너는 공부나 해. 엄마는 괜찮아. 순희는 아들의 손을 밀어냈습니다. 아들만큼은 자신처럼 고생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민재는 공부를 잘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성적이 늘 상위권이었습니다. 순희는 아들의 성적표를 받아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좋은 대학에 보내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민재가 입시를 준비할 때였습니다. 학원비가 한 달에 150만 원이었습니다. 순희는 주저없이 냈습니다. 자신은 점심을 굶어도 아들의 학원비만큼은 밀리지 않았습니다. 민재는 서울의 명문대에 합격했습니다. 순희는 합격증을 보며 그동안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대학 4년 동안 등록금과 생활비를 모두 댔습니다. 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겠다고 하면 만류했습니다. 너는 공부만 해. 엄마가 다 할게. 민재는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순희는 아들이 정장을 입고 출근하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30년의 고생이 보상받는 순간이었습니다. 민재가 38이 되던 해 결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소개받은 여자가 있는데 한번 만나보실래요? 순희는 떨리는 마음으로 예비 며느리를 만났습니다. 이수진이라는 여자는 미녀대회 출신의 명문대를 나온 수재였습니다. 순희는 아들이 이런 좋은 여자를 만났다는 게 자랑스러웠습니다. 어머님, 잘 부탁드립니다. 그래, 우리 민재 잘 부탁해. 결혼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민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결혼 자금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얼마나 필요한데? 3억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순희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30년간 분식집에서 모은 돈이 딱 3억 원이었습니다. 통장을 모두 털어서 아들에게 줬습니다. 엄마, 고맙습니다. 제가 꼭 효도할게요. 민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순희도 울었습니다. 아들이 행복하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결혼식 날, 순희는 턱시도를 입은 아들과 웨딩드레스를 입은 며느리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30년을 버텨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 후 2년이 지났을 때 민재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엄마, 저희가 학원을 하나 차리려고 해요. 학원? 네, 수진이가 수학을 전공했거든요. 수학학원을 차리면 잘 될 것 같아요. 근데 창업 자금이 좀 필요해서. 얼마나 필요한데? 2억 정도요. 순희는 또다시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전세집을 담보로 2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이자만 한 달에 100만 원이 넘었지만 아들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꼭 성공해서 갚을게요. 갚을 생각 말고 열심히만 해라. 학원은 대박이 났습니다. 입소문이 나면서 학생이 몰려들었습니다. 1년 만에 학생이 100명을 넘었고 2년 후에는 지점까지 냈습니다. 민재 부부는 강남구 대치동의 넓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순희는 아들의 성공을 보며 뿌듯했습니다. 고생한 보람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손자 준서가 태어났습니다. 2년 후에는 손녀 서연이도 태어났습니다. 순이는 매일 아침 관악구에서 강남까지 지하철을 타고 가서 손주들을 돌봤습니다. 기저귀를 갈고 밥을 먹이고 재우고 씻기고 아이들이 유치원에 가면 집안을 청소하고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오후 3시에 유치원에 가서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간식을 먹이고 놀아줬습니다. 수진의 부모님도 아파트에 함께 살며 손주를 도왔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친정 식구보다 자신이 더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친할머니로서 당연한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사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저희도 있잖아요. 수진의 어머니 김영숙이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좋아서 하는 거려? 순이는 피곤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손주들의 웃는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보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무언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재와 수진은 시댁에 오는 횟수가 줄었습니다. 손주들도 점점 외가만 좋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순이는 불안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들이 성공한 후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바쁘니까 그러려니 했는데 점점 이상한 일들이 생겼습니다. 순이는 여전히 매일 강남으로 가서 손주들을 돌봤습니다. 그런데 민재와 수진은 시댁에 오는 날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은 왔는데 이제는 한 달에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바쁘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학원 일이 너무 바빠서요. 그래도 가끔은 얼굴 좀 보여줘야지. 네, 다음 주에 갈게요. 하지만 다음 주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주에도 그 다음 달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명절이 되었습니다. 추석이었습니다. 순이는 며칠 전부터 장을 보고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갈비찜, 잡채, 전, 송편까지 정성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추석 당일 민재 가족이 점심때 왔습니다. 하지만 밥만 먹고 바로 일어났습니다. 엄마, 저희 처가도 가봐야 해서요. 먼저 일어날게요. 벌써? 좀 더 있다가 가지. 죄송해요. 장인어른 장모님이 기다리시거든요. 민재 가족은 2시간도 안 되어 떠났습니다. 순이는 혼자 남아 상을 치우며 씁쓸했습니다. 손자 준서와 손녀 서연이도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할머니를 보면 좋아하며 달려왔는데 이제는 인사도 건성으로 했습니다. 준서야, 할머니 보고 싶었어. 네. 서연아, 할머니가 내가 좋아하는 거 많이 만들었어. 고맙습니다. 아이들의 대답은 짧고 무뚝뚝했습니다. 순이는 서운했습니다. 어느 날 순이는 손주들이 대화하는 소리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외할아버지가 레고 사준다고 하셨어. 외할머니가 강아지도 키우신대. 너무 귀여울 것 같아. 할머니 집은 별로야. 재미없어. 순이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손주들이 외가만 좋아하고 친가는 재미없다고 했습니다. 순이는 질투가 났습니다. 내가 매일 저 아이들 돌보는데 왜 외가만 좋아할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순이는 며느리에게 물어보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며느리와의 관계가 어색해질까봐 두려웠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동네 친구 최명자가 찾아왔습니다. 순이야, 요즘 어떻게 지내? 그냥 그렇지 뭐.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무슨 일 있어? 순이는 그동안 쌓였던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아들이 집에 잘 안 오는 것, 손주들이 외가만 좋아하는 것, 며느리가 자신을 피하는 것 같다는 것. 그래도 며느리한테는 잘해줘야지. 요즘 며느리들이 예전 같지 않잖아. 나도 알아. 근데 뭔가 섭섭해. 그럼 며느리한테 일 하나 시켜봐. 반응을 보는 거야. 명자의 말에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순이는 며느리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다음 주에 김장하는데 와서 도와줘.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님, 금방 다시 전화 드릴게요. 5분 후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죄송한데 다음 주에 학부모 상담이 5건 있어서요. 시간 내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순이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학원 일이 시댁 일보다 중요해? 그게 아니라 정말 바빠서 그래요. 다른 날은 안 될까요? 됐어. 알았어. 순이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느꼈습니다. 결혼할 때 3억, 학원 차릴 때 2억. 내가 5억을 줬는데 김장 하나 못 도와주겠다고? 순이는 서운했습니다. 친구 명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명자야, 며느리가 김장 안 도와준대. 뭐? 바쁘다고? 응. 학부모 상담이 있다는데. 그래도 시어머니가 부탁하면 시간 내야지. 요즘 며느리들은 정말. 명자의 말에 순이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다음날 저녁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민재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에 화가 가득했습니다. 엄마, 수진이한테 왜 그러세요? 순이는 당황했습니다. 뭐가 어때서? 김장을 왜 시켜요? 수진이가 얼마나 바쁜데요? 나 혼자 먹을 것도 아니고 너희 집 거랑 같이 만드는데 도와줄 수도 있는 거 아니니? 민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엄마,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그런 말씀 하세요. 사 먹으면 되잖아요. 수진이는 학원 원장이에요. 아침부터 밤까지 일하는 사람이라고요. 순이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들이 자신에게 큰 소리를 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너 지금 엄마한테 소리 지르는 거니? 엄마가 먼저 수진이한테 무리한 요구 하시잖아요. 수진이가 얼마나 힘들어 하는데요. 민재야, 엄마가 너희한테 얼마를 줬는데 그 얘기 또 하시는 거예요? 엄마, 그건 엄마가 주고 싶어서 주신 거잖아요. 이제 와서 은혜 갚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순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난 그런 뜻이 아니었어. 그냥 며느리가 나를 너무 피하는 것 같아서 엄마가 너무 많이 요구하시니까 수진이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제발 좀 이해해 주세요. 민재는 화를 내며 나갔습니다. 문을 쾅 닫는 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순이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들이 왜 저렇게 변했을까? 예전엔 이렇지 않았는데. 순이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다 수진이 때문이야. 수진이가 아들을 그렇게 만든 거야. 수진이가 아들을 꼬드겨서 나를 멀리하게 만든 거야. 그날 이후 순이는 며느리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아들을 변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가 손자들을 외가로만 데려가서 친가를 멀리하게 만들었다고 믿었습니다. 미녀대회 출신이라고 아들을 홀린 거야. 돈도 받아갔으면서 이제 와서 나를 무시하는 거야. 순이의 마음속에는 며느리에 대한 미움이 자라났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아직 몰랐습니다. 문제는 며느리가 아니라 자신이 키운 아들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곧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아들이 저한테 소리를 지른 그날 이후 저는 며느리를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게 며느리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민재가 집에서 소리를 지르고 나간 후 순이는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차갑게 변한 목소리가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손주들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예전에는 매일 강남으로 가서 손주들을 돌봤는데 이제는 연락조차 오지 않았습니다. 순이는 외로웠습니다. 친구 명자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순이야, 아직도 우울해하고 있어? 응. 민재가 나한테 소리 지른 게 자꾸 생각나. 그게 다 며느리 때문이야. 며느리가 아들을 그렇게 만든 거지. 명자의 말에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재에게서는 여전히 연락이 없었습니다. 손주들 목소리도 듣지 못했습니다. 순이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순이는 강남으로 가는 지하철을 탔습니다. 민재의 아파트로 가서 직접 이야기를 해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앞에 도착했을 때 순이는 망설였습니다. 만약 또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순이는 아파트 입구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때 누군가 순이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
사돈 어른 아니세요? 수진의 어머니 김영숙이었습니다. 장을 보고 오는 길이었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여기서 웬일이세요? 민재네 집에 가시는 길이에요. 아니요. 그냥 지나가다가. 영숙은 순이의 얼굴을 보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돈 어른,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요. 혹시 어디 편찮으세요? 괜찮습니다. 저기 카페 있는데 차 한잔 하실래요? 순이는 거절하려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영숙이 물었습니다. 요즘 민재네가 자주 찾아뵙나요? 순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요즘은 잘 안 와요. 그러시구나. 저희도 요즘 민재네가 바빠 보이던데요. 순이는 말을 꺼내기가 망설여졌지만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사돈댁,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편하게 말씀하세요. 요즘 수진이가 저를 피하는 것 같아요. 전에는 잘 지냈는데 요즘은 연락도 잘 안 되고. 영숙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돈 어른, 사실 제가 말씀드려야 하겠네요. 뭔데요? 영숙은 커피잔을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민재가 변했어요. 변했다니요? 학원 차릴 때도 어머님께 감사하다고 매일 말했대요. 근데 학원이 대박나고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부터 달라졌어요. 순이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느 날 민재가 수진이한테 이렇게 말했대요. 영숙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이제 우리 엄마한테 받을 건 다 받았어. 더 이상 엄마한테 기댈 것도 없고. 순이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 말들은 수진이가 얼마나 충격받았는지. 수진이가 울면서 저한테 전화했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리 민재가 그런 말을 할 리가. 사돈 어른, 제가 거짓말할 이유가 없잖아요. 수진이가 직접 들었대요. 영숙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때부터 민재가 사돈댁 가는 걸 귀찮아하기 시작했대요. 우리 집은 안 가도 된다라고 했대요. 순이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수진이가 어머님이 서운해하시겠다고 하면 그럼 당신 혼자 가든지. 난 바빠라고 한대요. 명절에도 점심만 먹고 나오자. 오래 있으면 피곤해라고 불평했대요. 순이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수진이에요. 수진이가 무슨 문제인데요? 민재가 수진이한테 일을 떠넘기기 시작했어요. 학원은 둘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건데 민재는 수업만 하고 행정 업무, 학부모 상담, 직원 관리 전부 수진이한테 맡겼어요. 그럼 수진이가 수진이가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김장 도와드리고 싶어도 진짜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순이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애들도 문제예요. 민재는 애들 돌보는 건 수진이 일이라고 생각해요. 자기는 돈만 벌면 된다고요. 그럼 준서랑 서연이는 오후에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수진이가 일하느라 바쁘니까 저희가 애들을 데려와서 돌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외가만 좋아하는 거였구나. 네. 처음엔 일주일에 2~3번이었는데 이제는 거의 매일이에요. 애들 숙제도 봐주고 저녁도 먹이고 씻기고 재우고. 영숙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애들이 저희한테 익숙해진 거죠. 준서가 어느 날 이러더라고요. 아빠는 항상 바쁘고 엄마도 학원 가야 한다고 하고. 순이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수진이가 김장하신다는 얘기 듣고 정말 죄송해했어요. 그날 학부모 상담이 5건 있었거든요. 근데 민재가 우리 엄마한테 그냥 바쁘다고 해. 엄마가 뭐 어쩌겠어라고 했나봐요. 수진이도 민재가 점점 변하는 거에 대해 걱정하고 있어요. 순이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진이가 어머님께 바쁘다고 말씀드렸는데 민재가 나중에 어머님한테 전화 받고 집에 와서 수진이한테 화낸 거예요. 내가 엄마한테 거절하라고 했어. 당신이 알아서 시간 내든지 해야지 이러면서요. 완전히 수진이 탓으로 돌린 거네요. 네.
수진이가 울면서 저한테 전화했어요. 엄마, 나 어떻게 해야 해? 시어머님도 서운해하시고 남편은 나한테 화내고 순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요즘 민재는 이제 돈 버는 것만 생각해요. 학원 지점 하나 더 내겠다고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면서 집안일은 전부 수진이 몫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영숙은 순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돈 어른, 수진이가 어머님을 피한 게 아니에요. 민재가 수진이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수진이는 오히려 어머님이 서운해하실까 봐 걱정했어요. 순이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제가 완전히 잘못 생각했네요. 수진이를 미워했는데 사돈 어른 잘못은 아니죠. 순이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며느리가 아니라 자신이 키운 아들이 문제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아이를 잘못 키운 거예요. 돈 때문에 엄마를 버리다니. 영숙은 순이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순이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진실을 알고 나니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아니라 제가 키운 아들이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대로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카페를 나온 순이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영숙이 한 말들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이제 엄마한테 받을 건 다 받았어. 엄마가 뭘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자꾸 가야 해? 아들의 목소리가 귓가에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순이는 소파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밤 순이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세월을 떠올렸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분식집에서 일하던 날들, 아들의 학원비를 내기 위해 점심을 굶던 날들, 결혼 자금 3억 원을 통장에서 빼내던 날,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순이는 자책했습니다. 아들에게 너무 많이 줬던 걸까? 아니면 너무 허락만 했던 걸까? 다음 날 아침, 순이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에게 먼저 사과하고 아들과 제대로 이야기를 나눠야 했습니다. 순이는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벨이 여러 번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심스럽고 긴장된 목소리였습니다. 수진아, 나 엄마야. 아, 네. 어머님. 수진아, 시간 좀 낼 수 있니?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언제요? 내일 오후 어때? 엄마가 학원 앞으로 갈게. 아, 네. 알겠습니다. 오후 3시 순이는 대치동 학원 앞 카페로 갔습니다. 수진이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였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그래, 수진아. 두 사람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순이는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미안해. 수진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무슨? 엄마가 너를 오해했어. 네가 날 피하는 줄 알았어. 네가 민재를 부추겨서 시댁을 멀리하게 만든 줄 알았어.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님, 어제 사돈어른 만났어. 다 들었어. 민재가 너한테 얼마나 심하게 구는지. 수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어머님, 제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아니야. 네 잘못이 아니야. 민재 잘못이야. 내가 그 아이를 잘못 키운 거야. 순이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장일도 미안해. 내가 진짜 바빴던 거 몰랐어. 민재가 너한테 일을 다 떠넘긴 줄도 몰랐고. 어머님,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 엄마가 너를 오해해서 미안해. 그리고 민재가 너한테 그런 식으로 말한 것도 미안해. 수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민재가 원래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학원이 잘 되면서부터 변한 거예요. 알아. 사돈어른께 다 들었어. 돈을 벌기 시작하니까 이제 어머님한테 의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님 댁 가는 것도 귀찮아하고 그게 다 내 잘못이야. 내가 그 아이한테 돈을 너무 쉽게 준 거야.
고생 없이 받은 돈이라 소중함을 모르는 거지. 순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진아, 너 힘들지? 네, 솔직히 힘들어요. 학원 일도 많고 민재는 저한테만 일을 떠넘기고 애들도 돌봐야 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애들이 친정으로 가는 거였구나. 네, 제가 바쁘니까 친정엄마가 데려가서 돌봐주시는 거예요. 민재는 그냥 친정엄마한테 애들을 맡기라고 어머님한테 애들 보내면 또 잔소리 하실 거야 라고. 순이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아, 정말 미안해. 내가 그 아이를 제대로 교육 못 시켰구나. 어머님, 괜찮아요. 아니야. 엄마가 이제라도 민재를 바로잡을게. 그 아이한테 제대로 말해줄게. 수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 민재가 말을 들을까요? 요즘 민재는 어머님 말씀도 잘 안 듣는데. 그래도 해야지. 내가 낳은 자식인데 내가 책임져야지. 순이는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힘들면 엄마한테 말해. 혼자 참지 말고. 네, 어머님. 고맙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오해가 풀렸습니다. 수진은 시어머니가 자신을 이해해준다는 것에 안도했습니다. 카페를 나서며 순이가 말했습니다. 수진아, 다음 주 주말에 준서랑 서연이 데리고 우리 집에 와.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네, 어머님. 갈게요. 민재는 안 와도 돼. 너랑 애들만 와.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순이는 민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왜요? 민재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고 귀찮아하는 투였습니다. 민재야, 엄마가 너 볼 일이 있어. 이번 주 토요일에 집으로 와. 엄마, 저 바빠요. 학원 일이 많아서. 토요일은 학원 쉬는 날이잖아. 꼭 와야 해. 엄마, 그냥 전화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 순이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안 돼. 꼭 와야 해. 엄마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무슨 말인데요? 와서 들어. 토요일 오후 2시. 꼭 와. 순이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오후 2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순이는 문을 열었습니다. 민재가 짜증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저 바빠서 빨리 가봐야 하는데. 들어와. 민재는 거실에 앉았습니다. 순이는 민재 앞에 앉았습니다. 민재야, 엄마가 물어볼 게 있어. 뭔데요? 너 정말 엄마한테 이제 받을 건 다 받았다고 했니? 민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들과 마주 앉았을 때 저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제대로 이야기해야 했습니다. 제가 키운 아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똑똑히 봐야 했습니다. 민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구한테 들었어요? 누구한테 들었는지가 중요해? 너 정말 그런 말 했니? 민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재야, 엄마 눈 똑바로 보고 대답해. 그게 그때 제가 화가 나서 한 말이에요. 엄마, 이해해 주세요. 저도 사람인데 감정적으로 말할 수도 있잖아요. 순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재야, 엄마가 너한테 얼마를 줬니? 엄마, 그 얘기 또 하시는 거예요? 대답해. 얼마 줬니? 5억 원이요. 그래, 5억. 결혼 자금 3억. 학원 창업 자금 2억. 엄마가 30년 동안 분식집에서 모은 돈 전부야. 민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돈으로 너 결혼하고 학원 차리고 지금 잘 살고 있잖아. 그런데 너 이제 엄마한테 받을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니? 엄마,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 민재는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엄마, 저 바빠요. 학원 일이 많아서. 민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돈어른한테 다 들었어. 네가 수진이한테 얼마나 심하게 구는지. 엄마, 그건 수진이가 과장한 거예요. 과장? 내가 수진이한테 학원 일 다 떠넘긴 거 맞지?
네가 애들 돌보는 거 귀찮아서 수진이 친정에 맡긴 거 맞지? 민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김장일도 네가 수진이한테 엄마한테 그냥 바쁘다고 해라고 했다며? 그러고 나서 엄마한테 전화 받고 집에 가서 수진이한테 화낸 거지? 엄마, 그건 민재야, 넌 비겁해. 수진이 탓으로 돌리면서 너는 아무 책임도 안 지려고 하잖아. 순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너한테 그렇게 가르쳤니? 돈 벌면 엄마 버려도 되고 아내한테 일 떠넘기고 자식들도 안 돌봐도 된다고 가르쳤니? 엄마,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 순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가 너 키우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니?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1시까지 일했어. 점심 굶으면서 너 학원비 냈어. 허리 아픈 것도 참으면서 너 대학 보냈어. 민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고생한 건 너 잘되라고 한 거야. 근데 너 이제 잘됐다고 엄마 버리는 거니? 엄마, 버린 거 아니에요. 순이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참았던 서러움이 쏟아졌습니다. 엄마는 너 하나 믿고 살았어. 근데 너 돈 벌었다고 너 혼자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지? 엄마, 그렇지 않아요. 그럼 뭔데? 대답 똑바로 해봐. 민재는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엄마가 너무 많이 요구하세요. 뭐, 김장도 그렇고 저희도 바쁜데 자꾸 챙기라고 하시니까 부담스러워요. 순이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내가 너한테 5억 줬다는 말씀 자주 하시잖아요. 그럴 때마다 저는 죄책감 느껴요. 그래서 피하게 되는 거예요. 순이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엄마가 잘못한 거니?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엄마도 좀 이해해 주세요. 저도 제 삶이 있잖아요. 순이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알겠어. 내 말이 맞아. 엄마가 너무 많이 요구했나 보구나. 엄마, 근데 민재야, 한 가지만 물어볼게. 너 수진이한테는 잘해? 민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아니? 학원 일 혼자 다 하고 애들 돌볼 시간도 없고. 그건 수진이가 능력이 있으니까. 능력이 있으면 다 떠넘겨도 되는 거니? 수진이도 사람이야. 지치고 힘들어. 순이는 민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민재야, 엄마가 너한테 마지막으로 부탁할게. 뭔데요? 수진이한테 잘해. 수진이가 있어서 네가 지금 성공한 거야. 수진이 없었으면 학원도 못 차렸을 거야. 그리고 애들한테도 잘해. 준서랑 서연이가 너 무서워하는 거 알아? 네가 애들한테 다그치니까 애들이 눈치 보는 거야. 민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엄마는 이제 바라는 거 없어. 네가 행복하게 살면 그걸로 충분해. 근데 수진이랑 애들을 힘들게 하지는 마. 그것만은 약속해줘.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이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가봐. 엄마가 할 말은 다 했어. 민재는 문을 나서다가 돌아봤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미안하면 행동으로 보여줘. 수진이한테 잘하고 애들한테 잘하고 그게 엄마한테 효도하는 거야. 민재는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2020년 세상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가 전국을 휩쓸었습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발표했고 학원들은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민재의 학원도 타격을 받았습니다. 대면 수업이 금지되면서 학생들이 줄어들었습니다.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했지만 수익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한 달, 2달, 석 달이 지났습니다. 학원 월세와 직원 월급을 내기도 빠듯했습니다. 은행 대출 이자도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재는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학원이 문을 닫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밤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수진도 지쳐갔습니다. 온라인 수업 준비, 학부모 상담, 재정 관리까지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찼습니다. 어느 날 밤
민재는 수진과 마주 앉았습니다. 수진아, 이대로 가면 학원 문 닫아야 할 것 같아. 그럼 어떡해? 우리 대출금은? 모르겠어. 아무 생각도 안 나. 민재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처음으로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그때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님께 말씀드려볼까? 엄마한테 무슨 말을? 우리 상황 말씀드리고 조언이라도 구해보자. 민재는 망설였습니다. 엄마에게 자신의 실패를 말하기가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민재는 순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 민재야. 그래, 무슨 일이니?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학원이 힘들어. 순이는 아들의 목소리에서 절박함을 느꼈습니다. 무슨 일이니? 엄마한테 말해봐. 민재는 그동안의 상황을 모두 털어놨습니다. 코로나로 학생이 줄었고 대출 이자를 못 갚고 있고 학원 문을 닫을 수도 있다고. 엄마, 나 진짜 힘들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순이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들이 힘들어하는데 그냥 둘 수 없었습니다. 민재야, 엄마가 갈게. 기다려. 순이는 강남까지 지하철을 탔습니다. 민재의 학원에 도착했습니다. 민재는 사무실에서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습니다. 민재야. 민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순이는 아들을 안았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민재는 엄마 품에서 울었습니다. 20살 이후로 처음으로 엄마 앞에서 우는 것이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내가 엄마한테 너무 못했어. 됐어. 지난 일은 다 잊자. 순이는 민재를 다독였습니다. 지금 급한 게 뭐니? 대출 이자가 300만 원 밀렸어요. 이번 달까지 안 갚으면 학원이 압류될 수도 있어요. 순이는 가방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이거 써라. 2천만 원 있어. 엄마, 이게 뭐예요? 엄마가 그동안 모은 돈이야. 국민연금이랑 기초연금 받은 거. 엄마, 이건 못 받아요. 이건 엄마 노후 자금인데. 됐어. 네가 더 급해. 일단 이거로 급한 불 끄고 천천히 생각하자. 민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정말 죄송해요. 순이는 민재와 수진을 불러 앉혔습니다. 민재야, 수진아. 엄마가 학원 경영은 잘 모르지만 장사는 30년 했어. 엄마, 말 좀 들어봐. 네, 어머님. 지금은 버티는 게 중요해. 코로나가 언젠가는 끝날 거야. 그때까지 학생들 붙잡아 둬야 해. 순이는 조언을 해줬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내 생각은 그래. 수강료를 할인해주고 학부모들이 너희를 믿을 수 있게 전화 상담도 자주 하고 지금이라도 빠지는 아이들 없게 좀 더 잘 챙겨야 할 거야. 그리고 민재야, 수진이한테 일 떠넘기지 마. 둘이 힘을 합쳐야 해. 수진이 혼자서는 못 버텨. 네, 엄마. 알겠어요. 순이는 석 달 동안 민재의 학원을 도왔습니다. 손주들도 봐주고 집안 살림도 돕고 학원에 일손이 부족할 때는 학원 청소라도 도와줬습니다. 저녁에는 민재와 수진에게 밥을 해줬습니다. 민재는 엄마의 헌신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자신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어느 날 저녁, 민재는 순이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정말 잘못했어. 엄마 도움 없이 혼자 잘한다고 착각했어. 엄마가 없었으면 나 진작에 망했을 거야. 알았으면 됐어. 엄마, 앞으로 잘할게. 엄마한테도 잘하고 수진이한테도 잘하고 애들한테도 잘할게. 순이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학원은 다시 활기를 찾았습니다. 학생들이 돌아왔고 수익도 회복됐습니다. 민재는 엄마가 빌려준 2천만 원을 갚았습니다. 엄마, 다음 달에 제주도 여행 가요. 엄마도 같이 가요. 그래, 고맙다. 순이는 손주들을 안으며 행복해했습니다.
코로나가 힘들었지만 덕분에 민재가 정신을 차렸구나. 순이는 마음속으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박순희 씨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순희 씨는 며느리를 미워했지만 알고 보니 문제는 자신이 키운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순희 씨는 진실을 알고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바로잡고 며느리와의 오해도 풀었습니다. 코로나로 힘들어진 아들은 다시 엄마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힘든 시간이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성공했을 때는 교만해지기 쉽지만 어려울 때 도와주는 사람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가족의 소중함은 힘들 때 더 빛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의미 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가족과 따뜻한 시간 보내세요. 오늘도 편안한 하루 되세요.